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아받기하고 접어받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구독자분 중 한 분이 그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말아받기로 끝을 마무리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각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한번 넣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모양에 따른 구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접어받기는 그야말로 접어서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접어서 다림질 싹 하고 한 번 더 접어서 다림질 또 하고 그 부분에 재봉선이 쫘르락 올라가면 이제 접어받기가 되는 것이고, 말아받기는 그야말로 김밥 말듯이 돌돌돌돌 말려서 그 위에 이제 재봉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말아받기도 원단이 돌돌 말려 있지만 재봉틀로 눌러주면서 재봉이 됐기 때문에 접어받기랑 별반 차이가 없다,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노루발을 쓰느냐 마느냐에 따른 구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접어받기 같은 경우에는 다림줄로 이미 눌러서 재봉을 했기 때문에 따로 독특한 뭔가 노루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아받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우리가 이걸 말 수가 없잖아요. 원단을. 그러기는 되게 힘든 일이니까 말아받기 위한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아받기 노루발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봉틀에 같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아받기 라빠라는 걸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말아박을 거기 때문에 부자재가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넓게 되어 있고 나오는 부분은 약간 좁빗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단이 말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좁은 쪽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쪽으로 원단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원단에 따른 구별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어받기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반듯하고 늘어나지 않는 방향을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마 밑단이에요, 뭐 어디 뭐 블라우스 밑단이에요, 이런 거 할 때 접어받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식서 방향이나 푸서 방향이나 우리가 이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원단이 네모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네모난 원단에서 가로선이냐 세로선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잘린 반듯한 원단을 우리가 처리할 때는 접어서 다림질해서 이렇게 하면은 별로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어받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원단 자체가 바이어스 방향으로 잘린 겁니다. 바이어스 뭔지 아시죠, 여러분? 45도 각도로 원단을 쭉 자르면 어때요? 굉장히 신축성이 좋고 잘 늘어나는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잘린 원단을 내가 접어받기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으면서 이미 어디는 늘어나고 어디는 안 늘어나고 막 이래서 일정하게 접는 것 자체가 힘든 데다가, 그걸 겨우겨우 다림질 했다고 해도 또 재봉하면서 그게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스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원체 늘어나는 원단이야, 그럴 경우에는 말아받기를 많이 해요. 이 말아받기는 얘가 좁빗하게 아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봉을 하면서도 어차피 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느냐, 우리가 프릴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프릴은 어차피 구불구불 이렇게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프릴을 만들 때 바이어스 방향으로 자르기도 하고 늘어나는 원단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아받기 노루발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극대화 시켜주는 거죠, 구불구불함을. 요거는 이제 직선으로 재단한 것을 접어서 박은 거고요. 요거는 바이어스 재단한 애를 이제 말아받기 한 건데, 여기 보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재봉하면서 이게 막 말아받기 하면서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보이죠? 둥글게 재단한 게 아닌데 이만큼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주름 잡아서 만들면 프릴, 이렇게 프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마라바끼를 많이 사용을 하냐면 얇고 미끄러운 원단일 때 마라바끼 노루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스카프, 뭐 이렇게 목에 두르는 스카프를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스카프는 미끄러운 원단이에요. 얇고 쉬폰일 수도 있고 실크일 수도 있고 폴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의 특성은 약간 미끄덩 얇아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의 끝 처리를 할 때 얇은 거기 때문에 말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가지고 계신 스카프 집에 가지고 계신 거 한번 보시면은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요거는 얘는 실크인데 끝부분을 보시면 말아 박았는데 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땀을 떠서 실크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스카프를 보면 얘는 이렇게 각이 졌습니다. 네모네요. 근데 얘도 실크지만 얘는 이제 접어받기 했어요. 접어서 각진 부분을 아주 얇게 끝부분을 아주 얇게 진짜 한 2mm, 3mm 되게 이렇게 얇게 접어가지고 이 부분을 끝을 그냥 한번 접고 얘도 접고 해가지고 딱딱 끝나게 그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말아받기를 했는데 손으로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 각진 부분이 뾰족하게 마무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기계로 하겠어. 기계로 말아받기 노루발을 사용을 해가지고 각진 부분을 처리하겠어 하면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얘 구조상 말아받기는 두꺼운 곳에서 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듯하더라도 걔를 쭉 끌고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끝에가 착 뾰족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뾰족해지고 이쪽도 뾰족해지고 이쪽도 뾰족해질 텐데 걔네 둘을 맞물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각진 부분을 말아박은 것처럼 얇게 해서 처리하고 싶어. 그럴 때는 뭐다? 직선 바퀴를 이용해서 다림질로 꼼꼼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접어받기입니다. 그럴 때는요, 모양이 반듯합니다. 늘어나지 않는 원단일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각진 경우도 해낼 수 있습니다. 노루발은 필요가 없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말아받기다. 그럴 때는 어떨까요? 얇고 미끄러운 원단일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바이어스 방향일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늘어나는 원단일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프릴 만들 때 사용하면 또 좋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 되고 여름 되고 하면은 말아받기 할 일이 상당히 굉장히 많아지기는 해요. 여름 옷에 활용이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알고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